50견을 하겠습니다. 50견. 견관절. 견관절이 제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고쳐져요. 가장 오래 걸려요. 뭐 디스크 협착증 이거보다 프로즌 숄더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착이 되어 있다. 유착이 된 경우는 이거 무조건 한 3개월 이상 잡으셔야 돼요. 3개월 이상. 유착이 없다. 이건 한 3회에서 한 6회 정도면 끝납니다. 그 정도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견관절의 이야기가 나오면 요거는 책에 안 적어놓은 이야기인데, 견관절은 대부분 4개의 질환을 가지고 와요. 첫 번째, 견관절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50견. 50견은 영어로 프로즌 숄더라고 하죠. 뭐 가만있어 봐. 영어가 어떻게 되더라? FROZEN SHOULDER이던가. 맞네? 오케이. 50견은 첫 번째가 동결견. 원인 제대로 된 거. 진정한 프로즌 숄더가 동결견이죠. 정말 어떻게 오느냐? 이것도 못 움직여요.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못 움직여요. 안 움직여서 완전 ROM이 안 나와요. 응? 그리고 back to the 이건 뭐예요? 뭐지? back to the shoulder blade test. 이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두 번째 원인 노화. 어르신들 근육의 노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동결견은 50견은 동결견이고, 어르신들, 노인들, 노인성, 노화 이런 경우도 무빙이 안 나와요. ROM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결견과 노화 이런 경우가 있다. 또 두 번째는 회전근개통. 요거는 이제 근육이 4군데가 달라붙죠. 여기 회전근개 쪽은. 그러면 A가 이제 극상근, B 극하근, 3번 견갑하근, 4번 오회왕근. 맞나?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큰 점 하겠습니다. 몰라. 맞는 것 같아. 찾아보시고. 그러다 보면 회전근개가 아프다면 이 4개의 근육을 다 쳐봐야 돼요. 다 쓸어야 돼. 그럼 이제 회전근개통은 이 견관절 전면통이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세 번째,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써요. 요거는 이제 일정 각도 이상 갔을 때 아파요. 요만큼 올렸을 때 아프다? 더 넘어가면 안 아파. 요게 이제 견관절 충돌 증후군입니다. 네 번째, 석회성 건염. 요거는 뭐 요즘 치료하시는 대로 뭐 봉침, 약침, 뭐 충격파 치료 요걸로도 잘 들어요.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옛날에 어디 부딪혔다. 근데 그게 오래됐어. 그럼 이런 거 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견관절에는 4개의 병증이 있어요. 이게 크게 잡은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환자분한테
쭉 티칭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골치 아파.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이거는 약 드셔야 돼요. 약을 복용을 시키세요. 가급적이면 녹용을 넣어서 같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고 109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한번 그 쓴 이야기 있죠. 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정말 내가 돌팔이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 관절 질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50견입니다 라고 합니다. 유착된 것만 아니면은 사실은 뭐 빨리 고칩니다. 빨리 고치는데 이 유착된 것 때문에 정말 안 고쳐져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통증은 굉장히 빨리 잡혀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면은 어깨 통증은 상당히 빨리 잡히는데 그 다음에 이 ROM 이게 안 나와서 아주 제가 좀 환자분들한테 한 5번 정도 저를 정오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마사지를 해줘요. 아예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럼 정말 아픕니다. 그 환자 비명 지르고 저는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책에 다 적혀 있죠. 예. 그리고 뭐 확 강제적으로 잡아 뺀다. 뭐 이건 하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이 이 동결견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럼 그 원인은 뭐냐면은 아탈구일 수가 있어요. 아탈구. 그러니까 어깨가 확 빠지면은 어깨가 빠졌구나. 확실히 치료를 하는데 어깨가 슬쩍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걸 방치하다가 그냥 한 3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이걸로 돼버려요. 얘도 아니라 그냥 이걸로 가버려요. 갑자기 어깨가 안 움직여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는 이 아탈구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답이 그리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웁니다. 아까 내가 실수했는 거. 회전근개는 요 4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맞나? 소음근. 요렇게 4개가 여기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4개를 다 치료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50견이라는 이름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나이 50에 어깨 아프다. 그럼 뭐냐? 40에는 어디 아파? 허리 아프다고 그래요. 40 허리, 50 어깨. 그래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유착만 안 되면은 상당히 잘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이거. 그러나 나는 이것도 우리 한방이 좀 강점이 있다. 내 옛날에 강의하러 다닐 때 정말 유착을 좀 더 빨리 풀고 이게 도침을 쓰는 게 좀 나는 좀 걱정이 돼요. 초음파를 사용을 한다면은 도침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초음파를 사용을 못하니 감각만으로 유착 지점을 끊어낸다, 커팅한다.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깨에 잘 고치시는 분 있으면 내가 진짜 돈을 주더라도 난 배우러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10페이지 보면은 50견이 오래되어 어깨가 굳으면 여기 그림이 있죠. 1번, 2번, 3번의 경직이 심하게 옵니다. 저는 요거 말고도 이제 한 두 군데를 더 사혈을 해요. 그래서 50견 치료할 때는 5군데 사혈을 하고 5번 마사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착된 게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이제 111페이지 보면은 1번 부위에 능형근 부위죠. 사혈 후에 매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2번 부위는 소원근, 대원근 쪽의 부위인데 역시 사혈 후에 이렇게 한다. 이 부분 2번 부위는 그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하고 첫 번째 치료 1번 하고 뭐 두 번째 치료는 이제 대흉근, 소흉근 하고 세 번째 치료할 때 이제 대원근, 소원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능형근 치료할 때도 또 따로 그때 사혈을 하는 게 시고 요즘은 제가 이제 좀 루틴하게 하려고 첫 번째는 이 전면부 쪽을 많이 다 사혈을 해요. 두 번째 이제 그 능형근 부위, 세 번째 이제 소원근 부위, 네 번째 그 삼각근 유착 부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메뉴를 만들었어요. 요게 나온 지가 책 만든 지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보판이 돼야 되는데 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만들면은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대로 현재는 한번 읽어보시고 좀 이따가 그 실습 시간 때 첫날에 하는 거, 둘째 날에 하는 거, 셋째 날에 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경결 밑에서 위에서 5번째 줄 경결 치료를 한 후 그러니까 움직임이 ROM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유착 부위에 매선이 들어가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혈액순환이 되면서 유착 부위가 풀어지게 됩니다. 사각근, 삼각근, 극하근, 극상근, 견갑하근을 풀어주시면 50견은 상당히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경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다혈근을 직자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으며 항강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승모근도 같이 매선합니다. 후경근도 같이 매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두반극근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두판상근 역시 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하튼 그 경추 디스크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경추부가 아플 때 역시 이 극상근 부위까지도 같이 다 승모근이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통증이 다 같이 갑니다. 실제로 뭐 경추 디스크를 치료할 때 두반극근, 두판상근, 승모근도 같이 매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18페이지를 보면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근육 소흉근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그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깨에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바가닥바가닥 난다 이런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기도 불편하다. 뭐 글씨 쓰는데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극상근을 다스립니다. 극상근. 92페이지에 보면은 페이지 92페이지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를 거상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극상근을 매선하셔야 됩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 환자는 어깨가 왠지 불편해요. 어깨 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양치질 하기가 불편해요. 글씨 쓰는 것이 불편해요. 등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29게이지 5cm를 많이 써요. 30게이지 4cm는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극상근 제일 드라마틱한 한 경우가 이제 어깨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깨 소리. 왠지 불편하다. 29게이지 5cm 썼어요. 5cm. 제일 써보니까 얘가 제일 정답이에요. 거기서 책에서는 30게이지 4cm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요즘 29게이지 5cm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극하근 94페이지 삼각근의 후부 섬유와 관계하여 외회전의 주 근육이 됩니다. 요거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거 핸드 투 숄더 브레이드 테스트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극하근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 피로가 쉽게 나와요. 아이고 어깨가 피곤하다, 힘들다. 그리고 주먹을 쥐는 힘이 약해져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의 가동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번에 말했다시피 예를 들면 이 동작이 안 된다. 그러려면 이제 삼각근과 극하근을 다스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쪽으로 이게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흉근, 대원근 요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깨 아픈 데는 상당히 개념을 빨리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근. 이게 어깨 아플 때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가장 중요한 근육. 그래서 97페이지 어깨 주변 근육을 한 집안으로 가정한다면 삼각근은 아버지, 대흉근은 어머니, 극하근은 큰아들, 대원근은 큰딸, 소원근은 막내에 비유합니다. 뭐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 안 벌어오고 아버지가 병들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버지로 봐요.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힘을 주는 근육이라서 굉장히 또 회복도 잘해요. 아버지 열심히 돈 벌고 왔는데 집에서 애들이 재롱을 부려봐요. 아빠 좋아하죠. 안 그런가? 그럼 또 힘이 나요. 나가서 또 돈 벌러 가. 그런 사람이 힘을 쓰는 근육이다. 힘을 쓰는 근육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외회전 시 이 동작이 아프다? 이런 삼각근의 통증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죠.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려고 하는 자세, 즉 경관절 외회전이 안 될 때 삼각근과 극하근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극상근도 봅니다. 근데 공을 뿌리는 자세, 즉 경관절 내회전이 안 될 때는 어머니와 큰딸에 비유되는 대흉근과 대원근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때는 광배근도 같이 봅니다. 이 라인을 본다는 거죠. 이 라인과 그리고 소원근은 어깨가 다 고쳐졌어요. 뭐 다 잘 돼. 근데 왠지 불편해. 극상근도 고쳤는데 안 나. 끝이 안 나. 이럴 때 이제 소원근. 이 막내. 얘를 다스려야 돼요. 소원근. 여기를 잘 만지시다가 아픈 데가 있어요. 사회를 하세요. 가차없이. 그러려면 많이 병이 잘 고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상부 경추의 문제, 하부 경추의 문제 또는 각 근육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떠한 통증의 형태를 보이는지를 잘 체크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어깨 아픈 환자분들은 운동도 시켜야 되고 또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헬스 가서 막 들고 이러면은 또 다칩니다. 수영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삼각근 매선하시는 거는 뭐 98페이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이따 실습하실 때 또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삼각근을 직자하는 방법은 50견이 아주 오래되어서 경관절의 유착이 심할 때 사용합니다. 시술 전에 근육을 충분히 만져주시고 시술 후에도 근육을 살살 만져서 안정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꽉 눌러줘요. 눌러주면 굉장히 많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오해왕건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해왕건에 문제가 생기면 경관절 전면통이 아주 심해진다. 그리고 이 백투럽 테스트 할 때 아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을 때 이런 걸 백투럽 테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이거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알고 계시고요. 견갑하근 견갑하근을 보면은 이제 견갑하근과 이게 삼각근을 같이 잘 조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 아버지는 사고 치려고 그러고 엄마는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응? 그 아침에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자다가 팔을 내리려고 할 때 팔이 안 내려오는 거, 아파. 이거는 견갑하근이 이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쥐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견갑하근은 삼각근이 너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 너무 견갑하근에 제어가 없으면은 어깨가 빠져버려요. 삼각근의 힘으로. 그래서 얘는 제어장치예요. 제어장치.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튕겨나가. 잘 기억하세요. 그냥 이 삼각근 힘이 너무 세우면 튕겨나가. 자, 5번째 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4번째 줄이네. 팔을 올리는 주동근은 삼각근이고 팔을 1개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견갑하근이에요. 견갑하근에 문제가 생기면 팔을 못 올려요. 여기 안 올라간다 그래. 여기서. 근데 물론 견갑하근 테스트는 이거죠, 이거. 그래서 힘이 쭉 천천히 내려다 갑자기 힘이 없으면 뚝 떨어져 버려. 근데 팔이 안 올라가. 갑자기. 그럴 때 견갑하근을 다스리면 팔이 쭉 올라갑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환자분 은근히 많이 와요. 팔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팔이 무너질 듯한 통증이 옵니다. 팔이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안 좋아, 빠질 것 같아. 이런 통증. 주로 이렇게 팔에 깁스를 많이 한 상태. 그러니까 요 자세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럴 때 많이 생겨요. 또 정상으로는 뇌졸중 환자의 어깨가 빠진다. 쉴 때나 활동할 때 어깨 뒷부분, 스카플라 뒤쪽이 다 아프다. 이럴 때. 또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옵니다. 이때 견갑하근을 다스려야 돼요. 견갑하근 매선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견갑하근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정말 아파해요. 잘 찾으셔야 돼요. 이따가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07페이지 능현근을 하겠습니다. 능현근에 문제가 생기면 경관절 주변으로 통증이 오면서 경관절을 움직일 때 이렇게 사가락 소리가 나는, 어깨의 동작 중에 소리가 나는 것과 관계되는 근육은 능현근, 극상근, 상원 이두근인데 나는 능현근하고 극상근만 봐줘요. 상원 이두근은 뭐 넘어가시고. 그렇습니다. 그 숄더 페인을 할 때 환자분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무조건 고쳐줄게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환자분을 촉진을 했을 때 유착이 있어요. 일단 소장전격 뭐 이런 걸로 이게 올라간다고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동시침에 신관을 침을 넣으면 척택사, 신관 뭐 보든가 백날 나봐도 안 됩니다. 그거 안 풀려요. 그러니 유착을 풀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50개는 오래된 분들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번 견갑골이 이렇게 밀려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는 전거근까지도 다스려줘야 됩니다. 전거근. 그래서 한마디로 전거근이 약하면 스카풀라가 더 쉽게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고황혈이라고 있죠. 고황혈. 스카풀라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쪽으로도 침을 좀 많이 밀어 넣어줘야 돼요. 안쪽으로. 치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환자는. 그래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유착이 있다, 그리고 아탈구가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한약도 같이 저는 내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무릎 통증 중에서는 밤에 쑤시고 아프다, 붓는다, 뭐 무조건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한약을 드시라고 그러고, 두 번째 가 이제 아탈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탈구를 치료했잖아요. 그다음 또 빠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약을 권합니다. 그 외에는 또 뭐 무조건 권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무릎과 어깨에서는 그 두 가지 저는 약을 권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뭐 어깨는 뭐 이 정도만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엘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